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연실이고요. 나이는 올해 저는 이제 삼남육녀의 8번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때로 지어서 욕노래를 하면서 놀아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떨어졌어요. 지시전자 동양통신 거기 떨어졌고 동경 시리콘도 갔어요. 떨어졌어요. 아니 무슨 여기는 공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떨어뜨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다 작은 이런 걸 잡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그때 제 별명이 가제트 팔이었어요. 정말 일하고 기숙사 갔다가 학교 갔다가 요게 다예요.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죽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나 진짜 나 현장에 있을 때. 내가 눈에다가 안티프라민 바르고 물파스로 발라도 이 눈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도 다 골무를 끼고 갔거든요. 음식을 먹어도 골무를 끼고 먹고 막 이랬어요. 그 납을 만지던 손이더라도 막 골무를 끼고 했어요. 욕설을 한다거나 막 부서에서 때린다거나 이런 일이 예사였어요.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됐는가? 왜 나는 그때 그거를 끝까지 거부를 못 했는가? 너가 없으면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건데 너가 나쁜 빨갱이들하고 손잡고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말아먹으려 한다고. 제가 날개 꺾여갖고 잡혀가는 상황에 애들이 막 맞는 걸 봤는데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놓고 뭐 하지 마라 이래 하지만 딸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 혼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그 햇빛을 즐기면서 걸어 다녀요. 나도 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나가는 거죠. 공순이 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순이는 아니고 그냥 일단 들어가서 일을 하자. 일을 하면서 서울 쪽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서울로 바로 가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었어요. 섬유 공장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낙모들이 이 형광등을 가릴 정도로 푹게 비닐을 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이 쳐졌어요. 그러면 마스크를 2개를 쓰고 3개를 쓰도 이 것들이 안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 입으로 눈으로 수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공장은 추석과 설 때 여름 휴가 때 빼고는 기계를 안 끄는 데거든요. 5년 동안 주야 3교대를 했었는데 야간은 정말 피 말리는 거였거든요. 야간 들어갈 때 잠이 오니까 우리는 뜨거운 물도 안 주고 야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잠을 안 자려고 동서식품에서 처음 나온 커피 믹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모난 거. 길쭉하게 내면 예. 네모난 거 있는데 그걸 갖다가 뜨신 물도 없으니 그냥 씹어 먹고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몇 개 사가가요. 사가가서 이제 잠이 올 때마다 그거를 씹어 먹어요. 그 다음에 잠 오는 약 타이밍 요런 거는 수시로 복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먹지 못할 타이밍을 아마 이때 다 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은 조출을 할 테니까 일단 보내다오. 진짜 너무 창피하다 내가 탈의실에 올라갔어요. 탈의실 올라간 탈의실까지 쫓아와가지고서는 잔업을 하고 가라고. 그리고 이제 밤이 늦어서 달 보고 이제 집에를 들어가니까 해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발 내가 한번 기절하고 쓰러지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약하기요. 그랬는데 한번 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부품 끼는 일을 했어요. 내가 손이 부품이 왜 안 잡히는 거예요. 거기 이걸 잡아가고 꼽아야 되는데 눈도 나쁘고 하니까 자세부터가 안 되니까 나는 현장을 못한 것 같아. 나 그냥 뭐해 못하라고. 할래 말래가 아니고 한다 이렇게 컨베어에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쭉 내려가듯이 그게 잔업 3시간 쭉 같이 내려가요. 컨베어 타고 말이 전달. 휴일 특권 컨베어 타고 말이 같이 내려가요. 나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일도 조합 일도 많지 현장 일도 많았는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죽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어요. 나 진짜 나 현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름에도 이게 일정 온도가 돼야만 이게 신발이 붙어요. 본드하고 이걸 접착을 할 때. 붙기 때문에 가공부서 같은 경우는 선풍기 이런 걸 꿈도 못 꾸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웠죠. 10시간씩은 기본적으로 서서 일하고 철야 있으면 뭐 철야해야 됐고 이런 게 많았고 신흥학은 딱 가서 보니까 학생 모집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 사원의 거의 3분의 1이 야간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학교를 다 보내준다고 해놓고는 뭐 일 바쁘면 학생들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그 힘들었던 게 좀 이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그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욕설을 한다거나 막 부서에서 때린다거나 이런 일이 애사였어요. 말이 그냥 욕으로 섞여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정말 소니의 노동 강도는 이거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 한 공수에 뭐 1초다라고 되어 있으면 12공수를 꼽는다? 그러면 12초, 생산량이 3,000대다? 그럼 그 12초에다가 시간 계산 딱 해갖고 생산 대수를 딱 맞추고 거기에 따라 벨트 속도를 딱 맞춰요. 그러니까 이 벨트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작업 시간 내에는 끝없이 이 벨트는 돌아가는 거죠. 생산량의 뭐 1600% 달성 뭐 이런 걸로 저희들이 상도 받고 뭐 그랬거든요. 예. 200% 이런 게 아니고? 예, 되게 하여튼 뭐 생산량을 엄청나게 달성을 했었고,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도 다 골무를 끼고 갔거든요. 음식을 먹어도 골무를 끼고 먹고 막 이랬어요. 그 납을 만지던 손이더라도 막 골무를 끼고 했어요. 난 임신을 했다. 본드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유해물질이다. 납땜을 할 수 없다. 납땜이 유해물질이다. 근데 그때 이제 다른 동료들한테 임산부들에게도 그런 걸 시켰어요. 근데 다른 동료들이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왜 쟤들은 하고 저 사람들은 하는데 니는 뭐냐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다이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하여튼 건강에도 좋다는 논리도 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자전 유산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이랬어요. 저도 이제 그때부터 저도 유산이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자전 유산을 했고. 정말 저는 그때 군중이 끝도 없었다는 거. 왜 이한열 그 사건 있었을 때는 근데 그걸 보면서 군중이란 걸 처음 알았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또 옆에 시위, 체류가스 냄새 이런 것들이 늘 이제 있어 왔었고 퇴근하면 늘 그걸 목격했었어요. 그 하나의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지역의 문제로 확대시켜서 그거를 또 풀어나가고 집회를 통해서 또는 이제 어떤 시위를 통해서 단사의 문제가 지역으로 들고 나와서 같이 해결을 하고 같이 모이고 같이 해결을 하는 뭐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문뿐만이 아니고 창원대로가 막 하루도 체류탄이나 화염병에 뭐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였었죠. 완전 뭐 지금 뭐 그러한 사진을 보면은 전쟁 같기도 하고 해방구 같기도 하고 늘 신나는 하루하루였었죠. 뭐 전부 전쟁이었죠. 뭐 바닥에 나만 아는 돌이 없고 그 돌을 운반하기 위해서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골목골목 들어가가지고 그 돌을 어떻게 구해오나 그 구해온 돌을 어떻게 짜게 해서 또 동지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서 그거를 던지게 만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치고 나면은 가두투쟁이 이어지고 그게 일상적이었죠. 그거는 이제 수출 후문뿐만이 아니고 창원대로에서 걸어서 수출 309를 지나서 후문까지 와서 꼭 수출 후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또는 그래서 가두투쟁을 구림시장이나 6호 광장까지 진출. 내 손으로 기계를 끄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완전 해방구였지. 뭐. 대한민국 만세고. 우리 동경주 앞에 이제 마당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거 나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이제 이렇게 갖다 내야 되는데 그 행진하고 오는 사이에 은수가 갑자기 연락하고 회사 측에서 먼저 넣으려 한다고 누가 먼저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금이 여자하고는 둘이서 이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그 먼저 가가지고 노조 설립 신고서 갖고 왔다 하고 저희보다 안 좋은 조건에 있는 회사들이 노동잡 설립하고 엄청 조건이 좋아졌더라고요. 설립을 누가 안 하나 하고 이런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흥학이 노조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 그러면 관리자들 그러니까
언어폭력, 사람 때리고 이랬던 관리자들 갈아치우는 게 요구였어요. 그 신흥학이. 그래서 요구사항에서 결국은 관리자들 내보냈던, 해고시켰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우리가 노조 만들면서 제일 첫 번째 요구들이 그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거였죠. 아파트를 한 채 사주겠다. 예. 내가 여기 손떼게 하면 아파트를 당신들한테 한 채 사주겠자. 우리 집에는 난리가 나서서요. 아이고 싫어 싫어. 니 어디 가서 나쁜 사람들한테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락하고 있노. 고마야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파트 한 대 준다 한다. 아파트 하나 생기면 적어도 방이 2개는 안 생기니까 그럼 내가 네 방 만들어 줄게. 이 남자들이 굉장히 조직돼 있었어요. 조직돼 있었고 회사에서 그러한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빨갱이 같은 애들이 지역에 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지금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기왕 노동조합 할 것 같으면 남자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니들이 엎어라. 왜 수줄자의직에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비군 훈련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 복장으로 있어요. 그 군화를 신고 빨간 장갑을 여기는 하얀 면장갑이지만 여기 빨간색 코팅한 거를 껴요. 껴고 화이바를 쓰고 이제 질질질 끌고 올라가기도 하고 사지를 딱 잡고 올라가는데 뭐 달랑달랑 올라가대. 저 그때 몸무게 좀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맞았죠. 맞았는데 아침 10시인가 돼서 들어가갖고 저녁 7시에 나와서 이게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적어도 힘든 거 쉬어가면서 때리대요. 쉬어가면서 때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악쓰고 이러다 보니까 막 입이 마비가 됐었어요. 입이 마비가 사지가 이렇게 막 틀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인연이 이게 쇼한다 이러면서 네가 제일 악랄하지 이러면서 물을 갖다 뿌리고 물 부어서 좀 깨니까 또 때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 아기를 못 낳게 자궁을 짓밟아 버려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자궁을 수박처럼 쫙 쪼개 버려라 이런 얘기. 우리 오빠 같은 경우에는 38에 결혼도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 오빠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술을 한 잔 먹고 와고 도끼를 들고 왔더라고요. 들고 왔는데, 제가 막내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그리고 오빠로서 막내를 잘 챙겨주지 못한 그런 것도 있었고, 이래서 굉장히 아마 오빠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누가 니를 이렇게 하대. 당장 죽이겠다고 막 이러는 걸 옆에 사람들이 막 말려가지고. 그 우리가 요구했던 거를 100% 수행해 주는 거 보면서 와, 이게 노동조합의 힘일까? 우리가 폭력을 맞은 힘일까? 어쨌든 우리는 하여튼 두 가지 다다. 노동조합의 힘이라는 게 단체 교섭권을 따내고 단체 협약을 만들어내고 그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듦으로 해서 근로소득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되고 잔업특권 또 개인 의사 그 반영하지 않고는 강제 산업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뭐 급여도 어쨌든 노동조합 통해서 협상을 했잖아요. 87명에 대한 이제 해고는 통보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집행부 11명만 날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잘 다녔다. 이제 그게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민주화 관련 그거 할 때 이제 한울타리 애들한테 제가 인후 보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이제 얘들이 이렇게 걔들 회사 마지막까지 이제 뭐 56개월치 이렇게 다 받은 애들이거든요. 걔들이 그걸 써주면서 이제 그때 한 말이 그래도 너가 같은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근로를 할 수 있었고 노동할 수 있었고 지금은 80년대 그 상황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다.
그 당시에 워낙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빨갱이로 몰아갔으니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진짜 부끄러워서 시장 다니기가 어려웠대요. 그 시골의 정서라는 게 그렇잖아. 잘 모르니까. 아이고 저 집 딸은 뭐 그리 벨라가지고 구속도 되고 막 이랬으니까 그 당시 어머니로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일상적인 교육과 일상활동이 참 중요하다. 그걸 하지 않고 어느 시기에 갑자기 뭐가 잘 되는 거는 진짜 없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중천조합원들은 어디 내놔도 그거 하나만큼은 자부심 가질 만큼 열심히 그 당시 했었어요. 참 겁이 없었어요. 진짜 용감했고 겁이 없었고 내 앞을 막지 말아야 했어요. 그죠? 예.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고 이렇게 그런 시절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할 것이고.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되면은 참 많은 희생을 낳구나라는 생각만 해요. 되게 미안한 생각도 참 많고, 뭐 의욕, 혈기, 패기, 뭐 정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왜 나이 51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애잔한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막 맞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안 됐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같이 동지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50이 넘어서 20대의 나를 쳐다보니까 참 안쓰럽고 참 힘들게 살았구나. 하루하루를 뭐 다들 그렇겠지만 그 꽃피는 춘상물에 아지랑이가 막 올라갈 적에 자유롭게 그 기숙사 밖과 농성장 밖을 거니던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애잔하고 20대 때의 그 연실이와 10대 때의 연실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또 아마 일기를 그때 그렇게 썼을 텐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까? 뭐 이런 거. 왜 나한테만 이런 형벌이 주어지는 걸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이제 썼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야간을 하면서 자다가 그냥 눈을 떴는데 밖에 사람들이 막 꽃구경을 하면서 막 나가서 놀잖아요. 내가 이 한일합섬을 나가면 내가 저러고 돌아다닐 거다. 나 진짜 다른 거 안 보고 하늘 꽃이 막 하르륵 떨어지면 내가 저 속에 있을 것이고, 단풍에 붉게 물들어갖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할 때 나도 그 속에 있을 것이고, 눈이 내려가지고 뭐 너무 좋아 눈사람 만나면 나도 그 속에 있을 것이고.